저도 여기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미국 가재도 기다리고 있고 해서 오전에 했었던 질의를 마무리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야 돼서 잡아주시면 넘어갈게요. 네. 오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의 안티. 저게 2018년 8월 13일 날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고 중국발 폐기물 대란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 바뀐 지침이에요. 이게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여기 보면 아이고 이게 왜 여기가 있나? 네. 여기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소 4종 이상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4종.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분리 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통합 배출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분리 배출해야 되는 자원의 종류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팩, 유리병, 캔, 합성수지 저거 다 섞어서 이렇게 이거 다 일일이 분리 배출해야 되죠. 오전에 보여드린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개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얘기하는 4개보다는 더 많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4종 이상으로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다 섞어서 분리배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차량 중에 재활용 용기들을 압축 차량에다가 넣어서 압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거 다 섞어서 압축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도 만든 지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죠. EU의 플라스틱 정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달에 발표했고요. 2021년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포크, 나이프, 스푼, 접시, 뭐 플라스틱 면봉, 풍선 막대 이런 것들은 아예 시장에 출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음료용기나 캡 뚜껑 이런 것들은 제품 설계를 해서 분리하기 편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죠. 페트병 뚜껑은 페트병하고 연결되고 환경에 개별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뚜껑이 별도로 분리돼서 자꾸 해양 오염을 시키고 문제가 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과자봉지 우리 손도 안 대고 있는 과자봉지 사탕 포장지 등 뭐 이런 것들 낚시도구 담배 필터 이런 것까지도 EPR을 도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료 용기는 2025년까지 90%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가능한 게 그 유럽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냥 지금 있는 EPR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조금 기준을 강화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닐봉투는 뭐 그냥 무상 제공하는 건 좀 금지하고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용 컵도 자발적 협약으로 해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이 가능하겠습니까? EU에 비하면 참 한가롭죠. 저는 정말 한가롭더라고요. 환경부가 준비되어 있나? 우리가 자원순환기본법을 2016년 5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저거 논의를 했어요. 13년부터.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주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만 시행을 했지 사실 세부적인 거 준비도 안 했고요. 시행령도 뭐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한 포장재 재질 구조에 관한 개선 기준도 올해 4월 17일 날 개정이 되고 저거 시행도 그에 비해서 독일의 신포장재법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날 연방의회 통과하고 2019년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조 유통 기업들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소재와 중량에 따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 그거는 폐기를 하건 회수를 하건 뭘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모든 포장재는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것은 판매뿐 아니라 흔히 말해서 온라인 유통기업 그러니까 배송된 소포 포장 그 안에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모든 기업에 거의 다 해당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재활용 정책은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
분리 배출했는데 다시 분리하고 선별하고 분리하고 선별하고 하는 분리와 선별의 거의 그 뭐랄까 끝없는 분리 선별. 뭐 자원화 시설에 들어가도 분리 선별해도 제대로 선별이 안 되는 현재의 수거 정책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해야 된다. 분리 배출하는 방식도 변경을 해야 되고 구분해서 섞이지 아니하게 구분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증금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EPR 재활용 의무율도 보시다시피 뭐 종이팩은 의무율이 30%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30%인데 이런 의무율 타이어 실제 알고 보니까 의무율 65%밖에 안 되는 무슨 감가상각률 집어넣어놓고 거기에다 의무율 곱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페트 이게 이제 일본 이 와중에 일본 거 갖고 와서 미안한데요. 여기는 이게 일체형입니다. 이것도 페트 재질이에요. 뚜껑을 제외한 건 다 하나의 재질입니다. 뚜껑만 쳐내면 됩니다. 우리 거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분리가 어려워요. 우조가 좀 도와드려. 이 페트병은 각인을 레이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잉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클리어하게 회수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당수의 물병도 이렇게 까만 잉크를 써서 날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혼잡, 흔히 말해서 나중에 결국은 순수한 그 페트로는 다시 쓰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깨끗한 페트인데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집어넣어서 이거 의미 없습니다. 페트로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다 그냥 태우든지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번에 그 윤활유 제조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한 업체가 하나의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뚜껑까지 HDPE로. 다만 이거를 환경부가 나서서 협약을 좀 체결하게 해주고 하면은 모든 윤활유를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한 재질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가나요? 또 일본 건데요. 우리 이제 컵라면 이거 뭐 재활용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종이로 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거 분리 가능한 거죠. 두유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두유 종이팩인데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저희 집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다 오려내야 되거든요. 오려내고 잘라서 씻어내고 이렇게 수고 누가 하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너무 어렵게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EPR이 이렇게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도 모두 다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페트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페트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아무튼 페트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소주병, 맥주병 우리는 기껏 해봐야 재사용 횟수가 8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 보십시오. 40회, 핀란드 30회. 문제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진로이즈 백하고 테라. 환경부가 무슨 이쪽 말도 옳고요. 이쪽 말도 옳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협약 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하겠다면 그러면 협약사 간의 수소 시스템이 아닌 전용 수거 체계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EPR에 부담을 더해서 가중 부과하는 등 뭔가 기존의 수거 체계 시스템을 흔들지 않는 그런 페널티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독특한 걸로 다 가죠. 그럼 기존의 수거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위험을 전담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민영기 보증금 제도 이거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유리뿐 아니라 캔, 페트, 플라스틱 등속에도 이 보증금 제도를 확대합니다. 우린 달랑 지금 맥주, 소주, 탄산음료 이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거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좀 하자는 거고 포장용기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를 보세요. 2000년에 연간 한 뭐
2.4회였다면 2018년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국민이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거의 2번씩 택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걸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순진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그냥 껍데기뿐 아니라 송장하고 테이프까지도 완전히 다 개선을 해야지만이 통째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물질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 재질로 분리가 되면 이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가 되면 피, 페트, P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거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다 복합 재질로 해서 저거 플라스틱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페트를 또 수입을 해요. 일본으로부터. 필라멘트 사러 섬유에 쓰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활용 정책.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연료하죠. SRF. 근데 이게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CO2 때문에도 SRF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왕하는 돈 들어가도 이거 해야 됩니다. 기술 축적해야 되고요. 플라스틱 녹여내서 다시 연료로 쓰거나 자원화로 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이거 환경부가 깃발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장관님, 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예. 예, 뭐 저희들이 순환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 재활용 정책의 대전환, 그 원칙,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사실 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아다시피 우리나라 현실이 정책의 수용성을 생각하면 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늘 좀 현실과 이상사회에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순차를 정하자는 예. 거예요. 예, 뭐는 그래서 언제부터, 뭐는 예. 언제부터.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게. 예,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뭐 한 가지라도 먼저 하자고 해서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 페트병 분리는 곧 할 겁니다. 예, 그것으로 시작해서 제안하신 그 방법들 확대해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한번 수립하도록.